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발인식이 마무리됐습니다. 꽃다운 청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남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이 사고와 사망자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뒤늦게나마 참사와 희생자로 다시 변경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자가 있을 경우에만 안전점검을 강화하도록 돼 있는 광주시 조례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폭 보완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분야 미래 기술을 살펴보는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전시 빅스포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의 발인식이 차례로 엄수됐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들은 발인식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28달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날, 간호조무사를 하다 간호사의 꿈을 품고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던 딸은 친구와 이태원을 찾았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국화꽃이 놓인 딸의 관을 매만지며 절박한 울음을 토해냅니다. 11년 전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집안의 기둥이었던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는 어머니. 참사로 희생되기 2시간 전 몸 조심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걱정 말라던 아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누구와 이태원을 갔고 어떻게 희생됐는지 여전히 모르는 가족들은 참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정부와 경찰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거기서 정리만 잘해줬어도 질서 정리를 경찰들 시켰었지. 이제는 여기 일은 내가 엄마가 해결할 테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는 너 하고 싶은 공부 많이 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어제까지 광주와 전남 장례식장에 안치됐던 지역 연고 희생자들에 대한 발인이 눈물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참사로 꽃다운 청년들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났고 다시는 이런 희생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한편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희생자 가족들에게 장례비와 생활안정자금 총 3,500만 원을 일주일 안에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도록 지시해 거센 비판과 반발이 일었는데요. 광주시는 뒤늦게나마 분향소 명칭을 참사 희생자로 변경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현수막이 떼어지고 그 자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라고 적힌 새로운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재단 중앙에 있던 사망자 글씨도 검은 바탕에 흰 국화가 새겨진 사진으로 교체됐습니다. 사고 사망자라는 단어를 넣고 정부가 이번 참사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자 광주시가 합동분향소 운영 사흘 만에 현수막 교체에 나선 겁니다. 국가에서는 먼저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먼저 미안하다 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고 광주시에서는 마땅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는 합동분향소 설치 요청문에 시도별 분향소 한 곳 설치가 원칙이라는 지침과 함께 재단 중앙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고 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잇따르자 광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명칭과 영정 대체 등에 나선 겁니다. 강기정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상이 경찰 초기 대응 실패가 원인이라는 점,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라면서 선제 대응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망자라는 단어를 쓴 정부의 형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희생자라는 표현 속에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이것을 잘 정치인들이 정부가 잘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상주 모임 등 시민사회가 5.18 민주광장에 마련한 무인 합동분향소는
처음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라는 명칭으로 현수막을 걸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흐름과 대조적으로 전라남도는 여전히 합동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표기하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서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이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출근길도 안개가 짙습니다. 나주와 화순의 가시거리 3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여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 조례도 주최자가 있을 경우에만 안전 관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해당 조례가 조만간 보완될 전망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3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다는 점이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나 조례에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대비책이 없었습니다.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광주시에도 5개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 전 행사 장소와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 재난 예방 조치를 계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점검은 광주시나 출자 출연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만 국한돼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처럼 자발적으로 모인 대규모 행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때문에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당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최은지 의원은 우선 5개 행사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지하공간 등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넓히고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에도 압사 등 인파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 시민에 한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 피해를 대비해 대신 보험을 들어주는 시민안전보험에 압사 내용을 넣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전부 어쨌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주시 안전정책관실도 전국적으로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안전규정이 없다며 보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와 함께 개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풍영정천 수질 개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1단계 수질 개선 사업으로 풍영정천의 비점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내년까지 146억 원을 투입해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운남 신가동과 월곡동까지 4단계에 걸쳐 모두 640억 원을 투입해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주경찰청이 치안 수요에 맞춰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지구대와 파출소 위치별로 출동 건수가 최대 10,000여 건의 차이를 보임에 따라 인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3조 2교대로 운영 중인 파출소 근무 체계를 4조 2교대나 5조 2교대로 바꿔 경찰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전남도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에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이어진 단순 저녁 식사였다고 밝혔지만 술병도 확인됐고 심지어 현장에서는 볼썽사 나온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전남 도의원들이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첫날 전남도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문제는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가진 만찬 자리였습니다. 9명의 전남도의원과 도의회 직원 3명이 참석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가 애도 기간에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테이블에 술병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해명이 엇갈렸습니다. 식당에서 주민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술 먹을 분위기도 아니었고. 잘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변명이 지금 없습니다. 뭐 애도 추모했고 술 마시지 않는 것이 이거는 도저하겠네요. 잘못했죠, 그 부분은. 또 국가 애도 기간에 도의원들이 부적절하게 술을 곁들여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던 사람과 그걸 막으려던 도의원과의 몸싸움도 빚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도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민주당 전남도당은 당 차원에서 일부 도의원들에게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에 부적절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진도군의 방공 레이더 기지와 육군 부대 등 군사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방부 등은 그동안 진도군 등과 물밑 접촉을 계속해왔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공청회 개최는 무산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진도 세방낙조 전망대입니다. 전망대가 있는 지력산 정상 13,000제곱미터 부지에 국방부가 오는 2020년까지 방공 레이더 기지 부대를 창설할 예정입니다. 공군의 방공관제사령부 이하의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부대로 적절성 검토 결과 지력산이 최적의 위치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진도군 등과 물밑 접촉을 해왔고 지난달에는 진도 군수와 군의회를 상대로 설명회도 개최했습니다. 같은 날로 예정됐던 주민공청회는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력산 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과 민간인 출입 통제, 레이더 전자파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 이게 지산면의 어떤 상징인데 일방적으로 당신들이 다 해놓고 마지막 단계 와서 그냥 설명회 한번 듣고 해주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공군에 이어 육군도 지산면 가항리 일대 27만 제곱미터 부지에 직할부대 창설을 위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사전 검토 의견을 진도군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부대의 성격과 인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듣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방부 등은 진도군에 군부대를 신설하더라도 군사 제한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들에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군에 이어 육군 군사시설이 설치되면 사실상 진도군 전역이 군사기지화될 것이라며 군부대 통합 운영 등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에너지 분야 미래 기술을 살펴보는 빛가람 국제전력 기술 엑스포 2022 빅스포가 개막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이벤트성 행사는 축소 폐지된 가운데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화력발전소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을 따로 추출해내는 신기술.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하는 고효율의 미래형 태양전지. 따로 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유리창에 직접 부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건물이나 유리온실, 차량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게 장점입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 두께보다 한 1000분의 1 두께로 얇기 때문에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과 동시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는 4일까지 계속되는 2022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에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에너지 신기술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와 지능형 전력망,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최신 기술을 가진 232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8번째를 맞는 올해는 특히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력 에너지 축제를 목표로 다양한 컨퍼런스와 발명 특허 전시 등을 통해서 세계 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중심적인 엑스포가 되게 하겠다라는 취지하에 그 아시아인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기술 축제장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또 에너지밸리에 입주한 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와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수출 상담에도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 운영됨에 따라서 환영 리셉션이나 경품 추첨 콘서트 등 흥미 위주의 이벤트성 행사를 폐지 취소한 가운데 이번 빅스포는 전력 기술 분야의 지식과 기술 교류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시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 건조별을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매입 물량은 공공비축미 3,464톤, 경리곡 2,904톤 등 모두 6,368톤으로 지난해보다 94% 증가했습니다. 광주시는 수매 절차를 진행해 양곡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내년 1월부터 사회 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오는 5일 빛가람 치유의 숲 일원에서 열리는 부모와 함께하는 유아숲 프로그램 참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행사는 청솔모가 사는 숲 에코티어링이라는 주제로 숲에서 여러 장소를 돌며 생태활동 미션을 수행하는 자연체험 활동으로 6, 7세 자녀를 둔 가족이면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날이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큰 폭으로 낮아집니다. 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출근길도 안개가 짙습니다. 나주와 화순의 가시거리 300m 안팎까지 좁혀졌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날이 더 춥습니다. 나주 간신히 영상권에 들었고요. 담양도 3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20도로 예상됩니다. 순천도 현재 기온 1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1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는 20도로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금요일은 내일 낮 기온, 오늘 낮 기온에 비해서 6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